아토피 피부염은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유발 물질로 인해서 환경적 요인이 만약에 같이 만났어요. 그러면 이때 알러지는 더 심해질 거고 아토피는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아토피는 가장 큰 증상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가렵겠죠. 이 애기 봐봐. 얼마나 가렵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토피의 간호는 뭘 해줘야 된다? 가려움증을 완화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급선무는 뭐냐면 이 아이가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 그게 환경적 요인이죠. 그 요인이 있었다면 그 요인을 자꾸 피해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자꾸 맞닥뜨려서 이겨내게 할까요? 피해줘야 됩니다. 알러지는 견뎌내면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자극을 받아서 이겨내라 이게 아니라 자극을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간호에서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줄 끝에 악화되는 요인 있죠. 그게 먼지든 꽃가루든 음식물이든 그 악화되는 요인을 제거해야 돼. 그 말은 알러지를 어떻게 해준다? 피해줘라는 겁니다. 그런 치료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회피, 알러지를 회피하라. 그래서 회피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식도 마찬가지고 아토피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가 전부 다 알러지 때문에 생기는 거는 모든 게 그 요인을 피해줘야 돼. 악화 요인을 회피해주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럼 회피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려움증에 대해서도 조금 어때야 돼요? 좀 완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럼 가려움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아토피는 여러분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더 가려워. 건조하기 때문에. 그럼 건조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절한 수분을 줘야 되겠죠. 외우지 않아도 수분을 줘야 돼요. 그리고 가려움증을 완화해야 되니까 건조할 땐 어떻게 해야 돼? 보습제 그런 거 해줘야 되겠죠. 보습크림 같은 것도 발라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건조하지 말라고 가습기 같은 것도 줄 거고요. 그리고 또 건조하거나 또 이런 때 가려울증 때는 이게 나일론이라든지 이런 합성 섬유 같은 건 좋지 않겠죠. 그래서 면 소재 속옷을 면 소재 속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비누는 어떤 비누를 쓴다? 중성의 스뷴성 비누. 스뷴성이라는 거는 보습 효과가 있는 거. 그런 중성 비누를 쓰는 거죠. 그리고 옷을 꽉 조이는 옷을 입으면 우리 더 가렵잖아요. 그래서 헐렁하게 입고 그리고 더우면 더 가렵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때 파우더 같은 거를 발라줘가지고요. 오히려 시원하지 않고 또 안에 뭐 약 물질을 이렇게 덮어주는 효과가 있으면 오히려 가려움증이나 아토피가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파우더 사용을 한다 이런 말하면 X 쓰면 안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을 좀 피해줘야 되겠죠. 아까 회피요법인 것처럼. 그럼 알러지를 일으키는 음식 같은 거를 좀 피해줄 건데 알러지를 일으키는 음식이 대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입니까? 한다면은 첫 번째 요 예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알러지 있는 애들이나 아토피 애들은 음식 같은 거 되게 조심하잖아요. 엄마들이. 그래서 초콜릿 그리고 달걀 그리고 오렌지 주스 땅콩, 우유, 생선 이런 거는 피해 줄 것. 알러지를 유발하기 쉬운 물질입니다. 식품입니다. 이런 것 등은 피해 줘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토피 있는 애들은 얼마나 가렵겠어요. 어른도 가려워서 막 긁는데 애들은 무심결이든 의도적이든 가려우니까 막 긁는단 말이야. 긁으면 오히려 상처가 생기고 2차 감염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아토피 애들은 긁지 않아야 되거든. 근데 가려운데 어떻게 긁어? 안 긁어. 긁었을 때 상처가 생기면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된다면요. 애기한테 장갑을 끼워주겠습니다. 장갑을 끼워줍니다. 그럼 장갑을 끼워준다는 말은 아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못 긁도록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장갑을 끼워서 보호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장갑 보호대라고 하겠습니다.
장갑 보호대. 그래서 벙어리 장갑처럼 장갑을 꼈는데 손바닥 부분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아. 그래서 긁어도 이렇게 긁을 수가 없어. 손가락을 못 구부려서. 그런 보호대를 장갑 보호대라고 하죠. 이거 해주는 이유는 아이들이 긁지 못하도록 하려고. 성인들한테도 이거를 해줍니다. 수액 같은 걸 막 뽑으려고 한다든지 막 긁으려고 하고 자극을 준다든지 이럴 때는 장갑 보호대를 해줘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더 많이 해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여기 있는 팔꿈치 보호대라는 거 있죠. 팔꿈치 보호대. 요거는 어디다 해주는 걸 것 같아? 팔꿈치에다가. 그럼 이거를 해주면 팔꿈치에 부목을 댄 것처럼 해가지고요.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긁을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이런 보호대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움증 하면은 장갑 보호대, 그리고 또 어느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이런 것도 올리셔야 돼요. 그럼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가렵다 하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소양증이라고 하죠. 그러면 소양증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해줍니까? 했을 때, 자, 가려울 때는 여러분, 뜨거운 물, 이 아토피 애들도 마찬가지죠. 소양증이 있으니까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거 어때요? 더 가려워요. 그러면 차가운 것도 안 좋아요. 그럼 어떤 물이 좋다? 미지근한 물로 씻어주는 게 좋아요. 미온수 목욕이 더 좋습니다. 미지근하게.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거. 그죠? 시원하게 해주고. 또 옷은 어떻게 한다? 헐렁한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속옷은 어떤 재질로 입는다? 면 속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이때 목욕이 미온수 목욕도 있지만 가려움증 할 때 어떤 목욕이 있었습니까? 중조 목욕이라는 거 있죠. 자, 중조 약품을 입욕제로 타서 그 물에 가려움증을 담궈주면 가려움이 완화되는 중조 목욕. 또 하나 더 전분 목욕이라는 거 있었죠. 전분 목욕. 자, 중조 목욕, 전분 목욕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된다? 소양증, 가려운 거 완화시키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아토피 애기들은 아니지만 수두라든지 이런 애들이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요. 그럼 그럴 때 발라주는 로션이 있죠. 그때 발라주는 로션이 뭐예요? 칼라민 로션이라는 거 있죠. 물론 수두 아이들한테 발라주는 건데 소양증이 있어서 쓰는 겁니다. 칼라민 로션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애기 긁으면 안 되니까 지금 말했던 팔꿈치 보호대 또는 장갑 보호대 이런 것 등을 쓰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소양증 하면은 이런 단어들이 조금 떠오르셔야 됩니다. 봐주실 것. 그래서 아토피는 알러지 때문이다. 그래서 유전의 영향도 있고 환경의 영향도 있다. 그리고 간호는 어떤 거? 소양증을 감소시키는 간호들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생각하십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영아의 이제 이유, 건강관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가 애기들은 여러분, 엄마 자궁 안에서 분만이 다 됐을 때 응애하고 나오기 직전에요. 우리가 임신 말기에 특히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요. 임신 전체에 걸려서 필요한 영양소는 태아의 뼈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칼슘. 그리고 그 뼈에 살을 붙여야 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단백질. 그래서 임신 전체 기간에서 필요한 영양소라고 하면은 칼슘과 단백질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임신 말기에 특히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철분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철분. 자, 왜냐면 여러분 임신 말기에는 태아가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요 자기가 먹으려고 뭘 비축을 할 거냐면요 철분을 비축해 갈 거야. 자기가 철분을. 그러니까 도시락통에 나가서 먹을 분량에 얼마 동안 먹을 분량 거를 챙겨서 나가냐면요 6개월 동안 바깥에 나갔을 때 이제 엄마한테서 못 받으니까 가지고 나가서 6개월 동안 자기가 버텨내야 되니까 철분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그럼 엄마도 당연히 아기한테 철분을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친정엄마가 딸 왔을 때 뭐 음식 챙겨주는 것처럼 아기가 나가서 6개월 동안 먹으라고 철분을 줘야 되니까, 챙겨줘야 되니까 임신 말기에는 인부가 철분을 특히 더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철분을. 그럼 이때 아기한테 철분을 6개월치를 도시락통에 넣어서 보냈어요. 세상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럼 당분간은 6개월 동안은 철분이 자기가 들어오니까, 자기 몸에 있으니까, 엄마한테서 받은 게 있으니까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철분 도시락통이 언제 바닥이 난다? 6개월 정도 되면 바닥이 나. 그럼 철분이 이제 6개월 뒤에 없죠. 그럼 뭐가 생길 수 있어? 빈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6개월치만 가지고 나간 이유가 뭡니까? 괜찮으니까. 왜? 6개월 뒤에는 뭐가 나요? 이가 나요. 이가 나죠. 유치가 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생후 6개월부터 나잖아요. 6개월부터. 어디서? 아랫니 쪽에서 하악. 그죠? 아래턱 하악. 그리고 어디서? 가운데 하악류 중절치에서 가운데 앞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치가 나면 이제부터는 걱정 안 해도 돼. 왜? 이유식을 섭취하면 빈혈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식을 섭취하기 전까지, 즉 유치가 나기 전까지만 철분을 가지고 나가야 돼서 임신 말기에는 엄마가 철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고, 태아도, 아기도, 신생아도 6개월 동안은 영아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뭐를 해야 된다? 이유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아의 이유라고 해서 기억해 보시면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다? 이가 나면서부터라서요.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자, 이유식을 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스타트가 된다? 6개월. 부터 12개월 정도가 가장 좋은 시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유식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나머지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유를 하는 목적에는 아까 말했잖아요. 철분, 빈혈을 막을 수가 있죠. 빈혈을 막을 수가 있다. 그거 보시고요. 그럼 이유식이라는 건 여러분, 아기들이 생각만큼 좋아하지 않아. 저도 아기를 키워봤을 때 이가 나면서 이유식을 막 해주잖아요. 소고기 갈아가지고 막 해주고, 뭐 으깨 가지고 야채 대주고 온갖 거 다 해줬지만 아기들이 생각보다 그 이유식을 맛있어 안 해요. 애들은 뭘 좋아한다? 우유나 모유를 더 좋아하지 절대 이유식을 맛있어 하지 않아. 그러면 이때 이유식을 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외우지 마시고 눈도장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유식을 할 때 아이에게 골고루 영양소를 다 골고루 섭취시키고자 하는 욕심에 싫어하는 것도 억지로 먹일 수 있죠. 그러면 아이가 식사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먹이지 말 것. 스트레스 받으니까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는 먹이지 마라. 그리고 또 한 번에 2가지 이상은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맛에 약간 워밍업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맛에 좀 익숙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막 한 번에 엄마 욕심에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막 같이 주는 거야. 그럼 좋지 않다는 거야. 하나의 맛에 익숙해지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2가지 이상은 주지 말 것, 그 말입니다. 그리고 조미료 같은 거는 당연히 안 쓰는 게 좋겠죠. 쓸 때 적지 말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유쾌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막 뭐라 하고 막 혼내면서 한 숟가락만 더 먹자고 한 대 쥐어 박으면서 막 숟가락 입에 막 집어넣고 이러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처음 주는 음식은요, 애들이 안 먹으려 그래. 좋아하지 않아. 우리 애는 좋아하던데 그 먹성이 좋은 거야, 여러분. 그 애는 진짜 먹성이 좋은 거고, 대부분 애들은 처음 보는 음식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처음 주는 음식은 처음에는 조금씩 워밍업을 해야 되니까 적은 양부터 점차 늘려야 됩니다. 점차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비싼 거, 엄마 마음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막 좋은 거, 나는 못 먹어도 막 온갖 거, 귀한 과일 막 온갖 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이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주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지키는 게. 근데 사실 이렇게 하기가 또 생각만큼 또 잊어버리고 안 하게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애한테 싫어하는 음식 안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줬어. 애들이 안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 야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안 줬어요. 그리고 김치 이런 것도요. 이런 거 어떻게 먹어? 매워서 못 먹어. 제가 알아서 안 줘버렸어요. 김치 이런 거 안 줬어요. 그리고 뭐 야채도 이렇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싶어서 안 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성인이 된 지금도 뭘 안 먹는다? 김치를 안 먹어요. 성인이 돼서도 안 먹어요. 아이 때 학교에서 급식할 때도 제일 싫어했던 게 김치. 아이의 혐오식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김치가 없으면 너무 좋겠다고 해요. 그만큼 그렇거든요. 그래서 야채 이런 거를 거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말은 이렇지만 여러분 어쨌든 워밍업을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먹이지 말랬는데 저는 그 말만 믿고 안 줬더니 아예 안 먹더라고. 아예 안 먹더라고. 그래서 새로운 음식을 줄 때 이럴 때 그래도 조금씩 적응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원칙은 이제 실제는요. 그럼 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새로운 음식을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하자? 하나씩 워밍업을 하라 그랬죠. 이것저것 한꺼번에 주고 자주 연장으로 하루하루 바뀌어버리면 아이가 그 맛에 익숙해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새로운 음식을 줄 때는 4, 5, 1 간격을 두고 새로운 음식을 하나씩